하와이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미는 저는 하와이에서 짐을 붙이고 LA로 이사를 갑니다. 집이 있으니까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이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7년 동안, 1년에 물론 2달 정도 사는 것은 맞고요. 좀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좀 LA 가서 본토라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플랜을 짜고요. 그냥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다른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와이를 떠납니다. 트럼프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 반대, 해선 안 되는 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중앙은행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페드 대선 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임기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가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이죠. 파월 의장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두 번째로 의장직에 지명됐으며 이번 임기는 2026년에 끝이 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목소리를 달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파월 의장을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해왔기 때문이죠. CNBC는 파월 의장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18년 2월 연준 의장 첫 취임 이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정책과 관련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2월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그가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를 존경한다면서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1.85% 오르며 사상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954.48의 거래를 마쳤으며 S&P 500 지수는 0.6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0% 각각 올랐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각 15일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 경제클럽 연설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면서 금리 인하를 위해 물가가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길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긴축이나 긴축 수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확신을 높이는 것은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면서 최근 우리는 그중 일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하락 마이너스 0.1%의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 뒤 첫 공개 발언으로 연설 초반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신호를 보낼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다음 정례회의는 이달 30에서 31일 열리며 미국 금융시장은 9월 이전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 5.50%로 동결할 확률을 0%로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선물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27%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9월 이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93.3%, 0.5% 내릴 확률은 6.7%로 각각 반영했습니다. 금값도 올랐다. 사상 최고. 16일 현지 시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날 금 선물 가격 종가는 온스당 2,467.80달러로
전장보다 1.6% 상승. 지난 5월 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정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9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금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언급 안 했지만 대만 콕 찍어. 미국 반도체 산업 가져가 방위비로 갚아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며 이를 방위비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공격했으며, 이와 함께 미국 달러와 가치가 지나치게 강해 무역에서 불리하다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 60% 이상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달러와 가치가 너무 강하다. 중국, 일본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탓이라며 미국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나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미국에 판매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것으로 미국이 도움받을 일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막았던 이유는 산업이 모두 멕시코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내가 막지 않았다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협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에 맞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생산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할 때는 푸틴과 전쟁이 벌어질 일이 없었다면서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손을 잡았고 지금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3년 반 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허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MF, 물가 잡기 전 섣부른 금리 인하 안 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전망 WEO를 발표했는데요.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정부 2.6%, 한국은행 2.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6%, 한국개발연구원 KDI 2.6%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내려잡았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추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물가 안정을 의미하는 명확한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올해 미국 대선 등 주요국 선거가 잇따르며 경제 정책이 크게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MF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각국이 관세 보복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